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온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미라클 모닝의 핵심에 대해서 아주 야무지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 모닝, 이 새벽이라는 단어가 주는 힘은 생각보다 뭔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새벽은 사실 이렇게 잔잔한데 거기서 나오는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도전했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그게 진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연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건 이제 오로다 데이 때 Q&A 시간에 나왔던 질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 주영란님이 적어주신 질문이에요. 1월 중반부터 PDS를 작성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메타인지가 올라간 거죠. 새벽에 일어나 글쓰기야 독서를 하면서 대단하시네요. 출근 전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퇴근 후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세워둔 채 제대로 지킨 날이 적어 밤 9시에 지침을 하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는 걸 차선책으로 세웠지만 실시간 강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11시가 넘길 때가 있어 주말에는 자주 잠을 몰아잡니다. 이거는 굉장히 나쁜 최악의 습관입니다. 잠을 몰아자는 건. 왜냐하면 수면 부채라는 거는 몰아잔다고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건강은 계속 나빠집니다. 그러다가 계획이 어그러지고 루틴이 깨져서 자포자기 해버리기도 합니다. 퇴근 후 어떻게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전형적으로 미라클 모닝을 추천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미라클, 기적의 아침이 돼야 되는데 기적의 새벽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어그러지면은 자포자기, 최악의 모닝이 돼버립니다. 지옥의 모닝. 최악의 모닝. 하루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미라클 모닝의 핵심은 뭐냐면은 주도권이에요. 그 새벽의 절대적 시간 몇 시에 일어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쫓기듯 왜냐면 아침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출근을 해야 되고 등교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8시에 뭔가를 다 해야 돼. 9시까지 어딜 가야 돼. 그러면은 7시 반에 일어나면은 막 헐레벌떡 일어나갖고 막 정신 없어요. 막 정리도 안 됐고 막 짜증은 막 가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루를 계속 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짜증이 영원히 남아서 될 일도 안 되겠죠. 근데 미라클 모닝은 뭐예요?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차분하게 차 한잔하고 아무도 깨어있지 않으니까 조용하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스마트폰이 이렇게 띵동띵동 할 일이 없죠. 메시지가 올 일이 없죠. 그렇죠? 미라클 모닝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가는 건데 그냥 그게 좋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 차분한 게 뭐예요? 주도권을 아침부터 내가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도권을 못 가져갈 거면은 하면 안 돼요. 미라클 모닝 모두에게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뭔가 미라클 모닝을 하면 뭔가 다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다니엘 핑크의 웬 언제 할 것인가라는 책에서 그래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조사해 본 거예요. 잠의 중간 시점. 잠의 중간 시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밤 12시에 자서 아침 8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잠의 중간 시점은 새벽 4시인 겁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는 분들, 예를 들어 11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면은 3시가 되겠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뭐 3시 반, 3시, 4시 이런 분들이 65%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올빼미도 아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벽형 인간, 종달새를 이제 새벽형 인간인 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올빼미형도 아니고 종달새형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의 잠 패턴은 어떻다? 그냥 무난하게 뭐 11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고 아니면 뭐 12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고 이런 게 대부분의 사람의 잠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형 인간은 극히 적어요. 근데 뭐 의지로 여기를 일찍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호르몬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사이클은 그냥 중간에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이렇게 뭐 멜라토닌 같은 게 더 뭐 잘 나오고 뭐 사람들이랑 좀 바이오 리듬이 달라갖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쉬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따져보기보다는 연령별로 따지면은 어린이들은 여러분 점점 올빼미형으로 가게 됩니다. 청소년 때는 아침에 이 호르몬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깨이는 게 고역 그 자체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뭐예요? 등교 시간을 다 뒤로 미뤄야 된다. 근데 이걸 제대로 하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이거를 시범적으로 등교 시간을 미룬 케이스를 보면은 모든 게 좋아지는데 이걸 왠지 모르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호르몬의 영향이 바뀌기 때문에 다 저절로 새벽형 인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일찍 잠들어요. 이렇게 꾸벅꾸벅 조시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들 보면. 그러면서 새벽 4시에 뭐 이렇게 아침형 인간이라서 깨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나이 많으신 뭐 60대 어른들이 이렇게 10대 친구들 아니면 20대 친구들한테 이 게을러 빠진 인간들 그런 거는 폭력입니다. 그 말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폭력이에요. 뭐 나는 의지가 있어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괴로운 사람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 그게 또 어떤 사람은 저절로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케이스가 일반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새벽이란 단어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해서 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 나랑 안 맞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분 보세요. 지금 9시에 자서 새벽 3시 반이면 몇 시간 자는 거지? 6시간 반 자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11시에 자서 3시 반에 자면 4시간 반 자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 이분 진짜 건강 정말 심하게 나빠질 수도 있고 좀 심하게 말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일단은 우리가 잘 때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뇌를 청소해 주는 건데 이게 쥐 갖고 실험한 거거든요. 제대로 그 잠 못 잔지는 여러분 뇌가 실제로 말장난이 아니라 뇌가 썩어요. 노인 반점이 축적된 게 보이죠? 뇌가 썩습니다. 이거는 숙면의 모든 것에서 갖고 온 거지.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이죠. 그래서 잠은 푹 자야 됩니다. 몇 시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제가 요즘에 따져보니까 6시간 반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 나 7시간 반 자야 되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이 줄었는데 그거 굉장히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7시간에서 8시간 숙면을 자고 삶을 효율적으로 쌩쌩하게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럼 저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에 따르면 가장 사망률이 낮았던 수면은 시간은 7시간, 6시간 반 사이여서 8시간이니까 6시간 반도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3시간만 자는 사람들은 보통 이 사람들에 비해 사망률이 1.3배 높았고 그 다음에 7시간보다 긴 사람들도 사망률이 높았다. 9시간, 10시간 이렇게 자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도 사망률이 높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똑같이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유럽에서 조사한 거고 1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이 조사한 거거든요. 10년 추적했는데 남성은 7.5시간, 여성은 7.1시간이었다. 평균 수명. 그래서 사망률이 가장 낮았던 시간은 7시간인 사람들로 수면 시간은 이건 또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요. 이게 평균이니까. 그래서 얼추 6시간 반에서 7시간 반 사이 자면 딱 좋다. 사망률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 적게 막 4시간 자고 막 5시간 자고 그런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잠은 충분히 자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성분이죠. 만약에 여성분인데 이거 잠을 제대로 안 자요. 남성분들은 좀 이게 상관관계가 덜한데 여성분들은 이게 일본에선가 어디선가 63만 명 조사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표본인데 보세요. 7시간, 8시간 자면은 그냥 상관관계인데 BMI가 제일 낮습니다. 너무 많이 자도 BMI가 올라가고 적게 자면 어떻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뚱뚱해질 수가 있어요. 뚱뚱해지는 거는 외모와 상관없이 건강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잠 때문에. 그러니까 잠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한 2억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 미라클 모닝의 핵심은 새벽 4시, 새벽 3시가 핵심이 아니라 주도권이다. 7시 반에 일어나도 내가 여러분 7시 반에 일어나도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은 그냥 미라클 모닝 한 사람인데 주도권 없는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평생 미라클 모닝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저는 미라클 모닝 같은 거 안 해도 평생 잘 살 자신 있어요. 근데 저는 미라클 나잇을 하고 있어요. 왜? 저희 딸이 이제 10시 정도에 자거든요. 잠 들어요. 그럼 저는 10시부터 1시까지는 완전히 제 시간이에요. 와이프가 말도 걸지도 않고요. 제 방에서 온전하게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스마트폰이에요. 새벽이 주는 힘이 뭐예요? 세상과 단절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책 읽을 때는 비행기 모드 많이 하고요. 무음으로 해놓습니다. 무음. 그래서 스마트폰을 안 보고 웬만한 작업은 심지어 다 PC 컴퓨터로요. 왜? 스마트폰은 딸랑딸랑 띵동띵동 뭐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뭐 카톡이라든지 뭐 이렇게 메신저라든지 이거를 습관적으로 보게 돼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걸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미라클이 안 되죠. 저는 여러분 미라클 나잇을 훨씬 좋아해요. 왜냐면은 미라클 모닝 얘기 들어보면 나는 이게 게을러서 안 되나 나는 저걸 못하는데 그다음에 도전했는데 자꾸 무너져. 왜냐면 이거 힘들 거거든요.
이거 힘들 거거든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사이클이 여기가 다 제일 많기 때문에 심지어 올빼미가 종달새보다 더 많아요. 그럼 이때 내가 올빼미로서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은 마치 새벽에 일어나면 모든 게 저절로 해결될 것 마냥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새벽에 일어나면 뭐가 더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비몽사몽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옛날에 삼성 다닐 때 5시 반 5시 일어나 봤기 때문에 뭐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그 새벽이 주는 힘이 강력한 게 있습니다. 그 차분한데 그게 엄청 묵직해요. 그래서 그게 잘 되시는 분들은 미라클 모닝 하시면 되는데 저는 미라클 점심시간도 있어요. 미라클 점심시간. 저는 옛날에 삼성 다닐 때도 점심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썼는지 몰라요. 우리 이룬이, 호진이, 병기랑 정말로 그거 점심 재빠르게 먹고 아니면은 막타임에 먹고 왜냐면 그럼 줄을 안 서도 되니까. 그 대신 뭐예요? 운동하고 우리끼리 독서 모임하고 정말로 삼성 다니면서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었어요. 오아시스 같은 시간. 그러면서 점심시간에 헬스하면 샤워 한번 하고 나면 진짜 개운해지거든요. 그렇게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 저한테 없었어요. 그래서 미라클 런치도 있었고요. 저는요. 요즘은 저는 오후 2시, 3시가 여기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칭도 하면서 미라클 데이타임도 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가냐가 전부인데, 그러니까 이게 주도권을 안 가져본 분들이 이게 체감적으로 내가 새벽에 일어나면 뭔가 주도권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주도권을 가져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메일을 많이 받아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잘 안 됩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되기가 힘듭니다. 그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잠을 충분히 안 자면은 8시간 정도, 7시간 정도 잠을 안 자면서 뭐 5시간, 4시간만 자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그러면은 건강상해요. 어떻게? 뇌가 썩어요. 수면을 충분히 잘 안 하면은 뇌가 청소가 돼야 되는데 뇌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뇌가 청소가 돼 뇌가 썩습니다. 그러면서 수명 줄어듭니다. 수명 줄어들고 비만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다 내가 어떻게 주도권을 갖고 갈 거냐. 그럼 아까 사연자분은 어떻게 해요?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밤에 주도권을 갖고 갈 거냐. 핸드폰 끄면 되거든요. 핸드폰 끄면은 이게 디지털 매트릭스부터 디톡스가 되면서 생각보다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들한테 안 주죠? 어쩔 줄 몰라요. 막 손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다 불안해합니다. 다 뭐예요? 중독이에요. 중독. 저는 솔직히 핸드폰 안 쓸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오늘도 우리 사무실에 어떤 분이 이제 초대받아서 왔었는데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30분 일찍 오셨어요. 저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가사 없는 음악을 들으면서 일할 때가 많아요. 이게 좀 집중할 때는 아예 음악도 안 듣고. 근데 오늘은 가사가 있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음악들 있잖아요. 오페라 음악. 그걸 들으면서 차분하게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일찍 오셔서 오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 핵심은 뭐다? 이거는 진짜 제가 앞으로도 1년에 한 번씩은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라클 모닝은 여러 번 해낼 수 있어서 근데 적성에 맞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팀쿡도 굉장히 일찍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성공한 CEO들이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팀쿡 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해예요. 팀쿡 나이 겁나 많아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지는 나이예요. 일찍 일어나지는 나이예요. 또 안 일어나지는 분들 있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일찍 일어나고 우리 참 다 제 주변 어르신들 얼마나 일찍 일어나요. 팀쿡 60 넘지 않았나? 아무튼 나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호도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젊은 분들은 미라클 나잇, 미라클 뭐 새벽, 그 미라클 뭐 한밤중, 이런 거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 그 대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정신을 번쩍 차리면 왜냐하면 미라클 모닝이 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삶이 허둥지둥되지 않고 저희 이제 과장님 중에 한 명은 그러니까 출근을 7시예요. 7시. 그러니까 아침에 6시에 나오니까 어떻죠? 밀리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잘 해낼 수 있는 분들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든지 뭔가 이렇게 아침에 밀리지도 않고 차분하고 허둥대지 않는 거는 아침부터 진짜 주도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냥 구조기 때문에 잘 해내면 굉장히 솔직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전부는 아니다. 미라클 나잇도 있고 점심도 있고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환경 설정을 하냐.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이라는 건 새벽 환경 설정이 강력한 거죠. 근데 그거를 새벽만큼은 못 만들어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선택을 통해서
결국에는 새벽도 내가 핸드폰 안 보고 조용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조용한 환경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독서실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스터디 카페에 간다든지 여러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 결국엔 루틴을 만들면 되는데 이거에 중점을 두고 모든 걸 맞추면 안 된다. 그럼 깨지면 어떻게 되냐? 미라클 모닝 하자고 루틴이 깨져서 자포자기예요. 미라클 모닝이 지옥으로 바뀐다니까요. 저주의 모닝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핵심이 뭔지만 좀 깨달으시면은 우리 영란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획을 좀 밸런스 있게 세우면은 되게 행복한 인생 살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저는 평생 미라클 모닝을 할 마음이 그냥 0%다.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 왜냐면 저는 그거 아니어도 잘 사니까. 왜?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거 안 했으면 불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다. 저는 그거 아니고도 너무 행복하고 생산성도 너무 높고 저는 이 디지털 디톡스를 너무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 요거 참고해 보시면 고 작가님이 옛날에 집필할 때 그때만 미라클 모닝을 해요. 집필할 때만. 요즘엔 미라클 모닝 아예 안 한다. 고 작가님도. 뭐 그럼 뭐 잘못됐나요? 제 주변에 미라클 모닝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잘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거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그거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그러니까 되게 포커싱을 할증만정 그거에 너무 논리에 휩쓸려 갖고 본질을 잃지 말자. 가 오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이제 약속 잘 지키는 남자죠. 오로다데이 Q&A를 3개를 따로 해드렸어요. 그러면 6개 대답해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오로다데이 때도 열심히 제가 여러분 Q&A에 대답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